네, 그래서 오늘은요, 조금 더 기분 좋은 소식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슈틸리케 감독이 이끄는 성인 대표팀 소식으로 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 바로 화요일에 러시아 월드컵 2차 예선 라오스와의 경기가 치러졌었는데요. 정말 완벽한 대승을 거뒀죠? 네, 뭐 물론 이제 상대가 좀 약체이긴 네.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걸 감안하더라도 경기력 자체가 워낙 좋았었고요. 네. 그다음에 특히 이제 유럽에 진출한 해외 진출한 선수들의 활약이 특히 좀 좋았었는데 지금 이제 뭐 기성용 선수라든가 아니면 뭐 손흥민 선수라든가 석현준 선수 같은 해외 선수들의 활약이 상당히 좋았었고 네. 사실 미얀마전과는 조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많이 이제 경기 멤버들도 많이 바뀌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잘 맞아 떨어지면서 그야말로 정말 완벽한, 그러니까 올해의 마지막 A매치를 정말로 완벽하게 마무리를 지은 그런 멋진 경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라오스전에 앞서서 미얀마전에서도요. 송영주 해설위원의 예상대로 정말 4대0 깔끔한 그런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맞췄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네, 제가 딱 4대0 예상하지 못 않았습니까? 맞출 수도 있나요? 이거? 네, 이 수원에서 펼쳐진 미얀마하고의 그 아시아 예선 5차전이죠. 이 미얀마를 상대로 4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사실 이 4대0 대승을 거두는 가운데에서도 한국이 미얀마를 상대로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이재성이 먼저 선제골을 넣는 모습부터 계속해서 이제 상대를 괴롭히기 시작했었는데요. 이재성 그리고 구자철이 연속골을 넣었었고 장현수 선수가 페널티킥을 놓치긴 했지만은 네. 그 다음에 손흥민 선수가 교체 투입된 다음에 장현수 선수가 또다시 골을 기록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 장현수 선수가 여기서 페널티킥을 놓치면서 약간 좀 심적으로 위축되는 모습이 있었는데 바로 손흥민 선수의 이 프리킥을 헤딩골로 연결하면서 마음의 부담을 털어내는 장면이 나왔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또다시 손흥민 선수가 도움을 기록하고 남태희 선수가 마무리하는 골을 기록했습니다. 네, 잇따라 열린 두 경기에서 우리 대표팀이 승리를 하면서요. 아시아 최종 예선행도 사실상 확정이 됐죠? 네, 일단 쿠웨이트가 지금 네. 징계를 받을 사항이 있는데 네. 그 징계를 완전히 확정지은 건 아니고 일단 미얀마의 경기 자체를 그냥 연기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바람에 우리가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확정이 되지는 않았는데요. 근데 네. 우리가 지금 현재 6경기를 치른 팀 중에서는 카타르와 더불어서 가장 승점을 많이 얻어놓고 있고요. 네. 이 아시안컵 혹은 아시안컵 본선 그다음에 월드컵 최종 예선 진출하는 게 조 1위 팀은 무조건 진출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조 네. 2위 팀도 상위 4개 팀은 가거든요. 근데 네. 우리가 승점을 워낙 많이 벌어놔서 지금 네. 사실상 진출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약팀이었기는 하지만 그래도 압도적인 승리를 챙겨간 우리 슈틸리케 감독입니다. 온전히 1년여를 지휘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대단한 성과를 냈죠. 네, 1년 내내 대표팀을 이끌면서 엄청난 성적을 냈죠. 네. 일단 20차례 A매치에서 승리를 무려 16경기에서 거뒀습니다. 16승 3무 1패를 기록했거든요. 16승은 우리 대표팀이 연간 기록한 최다승 두 번째 기록입니다. 70년대에 18승을 거뒀던 적이 2차례 있어요. 75년, 78년이요. 네. 하지만은 올해 들어서 16승을 거두면서 분위기를 다시 타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20경기에서 A매치 20경기에서 44골을 넣은 반면에 실점은 4골밖에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 정도로 수비가 단단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 그리고 17경기에서 무실점을 기록했고 최근 7경기 연속으로 무실점을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수비력이 굉장히 대단했다. 이런 면을 알 수가 있겠죠. 네. 네. 이제 운영적인 면에서 좀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전임 감독들에 대해서는 비판이 있었던 부분이 왜 리그에서 잘하는 선수들, 특히 K리그에서 잘하는 선수를 선발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비판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 슈틸리케 감독은 이제 본인이 직접 챌린지 경기를 찾아서 다닐 정도로 굉장히 국내 리그에 열정을 많이 보였었고 여기서 이제 챌린지에서 선수들을 선발한 것이 뭐 이정엽 선수라든가 아니면 권창훈 선수, 이재성 선수, 황의조 선수 이런 네. 선수들이 그러니까 대거 신예의 얼굴들이 굉장히 많이 선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표팀에 선발이 됐고 이 선수들이 또 각각 자리를 잡았어요. 대표팀 내에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인상적인 대표팀이 됐고 결국에는 해외파, 그다음에 국내파들이 굉장히 조화롭게 잘 이뤄지면서 전술적인 부분들 아니면 팀의 어떤 정신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잘 조화가 된 그런 대표팀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이 선수 선발부터 이 성적까지 정말 긍정적인 변화를 줬던 슈틸리케 호였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또 어떤 모습일지 기대가 돼요.
인터뷰에서 이제 그 얘기를 했었죠. 실제로 이제 국내 팬들도 많이 얘기를 하던 것이 이제 네. 올해 성적이 좋은 건 사실이지만 대부분 이제 아시아권 팀들과 많이 붙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나아가기 위해서 원래 우리 대표팀의 목표는 결국 이제 러시아 월드컵이니까 네. 월드컵에 나가기 위해서는 좀 더 강한 팀들, 특히 뭐 남미나 혹은 유럽의 강팀이랑 붙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네. 얘기가 있었고 슈틸리케 감독도 그 얘기를 직접 인터뷰로 이제 밝혔어요. 네. 한 네덜란드 정도 되는 팀이랑 붙었으면 좋겠다. 네덜란드가 유로 본선에 못 나갔기 때문에 네. 딱 붙기는 괜찮습니다. 굉장히 적당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 내년에는 좀 그런 유럽에 있는 좀 강 팀들과 한번 원정 경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네. 일단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너무나 승승장구하다 보면 네. 패배를 당했을 때 그 패배를 극복하는 법, 아니면 경기 중에 실점하고 나서 분위기 자체를 바꾸는 법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배우기 위해서는 강팀을 상대해야 되고 네. 슈틸리케 감독이 재미난 것이 유로 본선에 진출하지 못한 팀들, 네덜란드, 스코틀랜드, 덴마크 이런 팀들을 아예 지목을 했습니다. 네, 맞아요. 네. 어차피 유로 본선 못 가기 때문에 내년 6월에 A매치를 치러야 되는 게 다 평가전이거든요. 네. 그런 팀들은. 네. 그럼 우리랑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그 유로 본선에 진출했다고 하더라도 그 팀들도 어쨌든 그 상대가 필요하거든요. 본선까지 가려면 이제 경기로 계속 맞춰야 되니까 네. 저는 프랑스 같은 팀이랑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 네. 네.